11월 한 달간 테슬라가 38% 급등했습니다. 대중규제 수위 조절 기대감 속 반도체주들이 반등했습니다.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역대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11월 마지막 거래일, 추수감사절 다음 날을 맞아 거래 시간은 절반으로 짧았고 거래량도 평소의 3분의 2 수준으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투심은 강했는데요. 반도체주들의 강세에 연말 랠리 기대감이 더해지며 다우와 S&P 500 지수는 장중 및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금요일 다우지수는 44,91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작년 11월 35,000대에 머물러 있던 다우지수가 불과 1년 만에 45,00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건데요. 월간 기준으로 다우와 S&P 500 지수는 7.5%, 5.7% 상승하며 올해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중소형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10.8% 급등으로 가장 탄력도가 좋았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자 투자자들은 감세 및 규제 완화에 따른 기업 실적 강화, 증시 상승에 베팅한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 남은 한 달 미국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요? 월가에서는 연말까지 이른바 멜트업 장세가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멜트업이란 특별한 추가 호재 없이도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가는 것을 뜻하는데요. 주식시장이 녹아내려 붕괴된다는 의미의 멜트다운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증시 하락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해야 하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추가로 밀어 올릴 것이고 이에 연말 S&P 500 지수는 6,300포인트를 경신할 거란 관측입니다. 단 이러한 강세가 내년에도 굴곡 없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는데요. 비스포크 그룹의 통계에 따르면 1928년 이래 S&P 500 지수는 346일에 한 번씩 10% 이상 하락하는 조정을 겪었다고 합니다. 대략 1년에 한 번인 셈이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아직까지 단 한 번의 조정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프리스에서도 내년 1월 트럼프 취임 전 미국 증시가 고점을 찍고 하락할 수 있다 전망하는데요. S&P 500 기업들의 매출 대비 주가 비율, Price to Sales Ratio가 최고가에 근접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제재가 예상보다 약할 거란 소식에 반도체주들이 반등했습니다. 특히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타격이 줄어들 거란 기대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중국 매출 비중이 20%, 37%에 해당하는 엔비디아와 램 리서치가 2.2%, 3.2% 올랐습니다. 그 밖에도 ASML과 TSMC, 브로드컴과 퀄컴 등이 올랐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년 뒤 2조 달러를 기록할 거라 재차 낙관했습니다. AI와 자율주행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란 기대감 속 테슬라는 3.7% 급등했고 11월 한 달간 38%의 수익률을 찍으며 마무리했습니다. 더불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중국 내 전기차 판매가 지속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에 올랐는데요. 니오와 샤오펑이 2.3%, 1.2% 올랐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의 매출 증가와 그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은 연말 랠리 혹은 산타 랠리의 필수 조건입니다. 연말 쇼핑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추수감사절 매출 추이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인데요. 이번 연휴 기간 미국 내 온라인 매출이 전년 대비 8.8% 증가하는 등 예상보다 강력한 소비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소비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는데요. 아마존이 1.1%, 베스트바이가 2.1%, 그리고 이번 실적 시즌 경쟁사 가운데 가장 성적이 좋았던 월마트는 상장 이래 최고가를 경신합니다. 로켓랩은 칩스법에 따라 2,390만 달러의 보조금 지원을 확정받았다는 소식에 연일 강세입니다. 이날도 6.3% 폭등했는데요. 인투이티브 머신과 AST 스페이스 모바일도 동반 랠리를 펼칩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자문위원회에 합류했다는 소식에 언유주얼 머신이 89.4% 폭등했습니다. 조비와 아처 에비에이션,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등 드론 관련 기업들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입니다. 당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임기 만료 전 강력한 대중제재 조치가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과 상반된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무역 제한 목록에 200여 곳이 아닌 100여 곳의 기업들이 포함될 예정이며 화웨이 공급업체들 중 일부만 명단에 추가될 전망입니다.
이는 일본과 네덜란드 등 동맹국의 반대와 미국 반도체 업체들의 강도 높은 로비에 기조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당분간 첨단 반도체 수출 차단의 위기는 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K 반도체 기업들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및 AI 메모리 판매에 대한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에 수출 통제 조치가 공개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으로의 HBM 선적을 제한하는 새 규제가 발표된다면 강도 높은 제재가 글로벌 HBM 시장의 성장세를 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에 대한 HBM 수출길이 막히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K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악화 가능성이 높게 보여집니다. 웨드부시 증권이 향후 1년에서 1년 6개월 내에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2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조 1천억 달러로 주가는 미국 대선 전과 비교해 40%가량 상승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입지와 함께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의 가치까지 더해진다면 회사 가치 1조 달러가량 추가로 늘어나기에는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미국 교통부의 자율주행차를 위한 규제 장애물이 완화되면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차량 개발 경쟁에도 테슬라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고,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역시나 테슬라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JP모건은 이 테슬라와 이어오던 불편한 관계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2,20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철회한 건데요. 이 8년 전 배터리 수명에 대한 가치평가 이견에서 시작된 분쟁에서 소송까지 이어진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러한 소송 철회, 이제는 머스크의 강력한 힘을 의식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국제유가는 지난주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감에 하락했는데요. 이 오펙 플러스에서 정책 회의를 다음 달 5일로 연기하며 증산 계획 추가 연장의 가능성이 더해지면서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이에 주간 낙폭은 4.5%로 낙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언제 돌파할 수 있을지, 그 심리적 경계선을 깨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달러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금 미국 달러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화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브릭스가 미국 달러와 약세를 시도하게 되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 통화 정책의 흐름까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 경제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ISM 제조업 지수, 수요일에는 서비스업 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허리케인과 항공 파업이라는 변수가 제거된 이후에 해당 내용들이 경제 상황에 어떠한 힌트를 줄지 확인을 해보겠고요. 또한 연준은 4일에 공개될 베이지북에서 금리 인하의 힌트를 얻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25bp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내년의 흐름까지 주목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공개될 고용보고서 얼마나 강할지, 고용시장이 탄탄할지에 따라서 증시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연준 이사들의 발언과 함께 주요 기업들의 실적 일정까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죠.